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열어갖고 검수안박 이걸 4월에 그러니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 폭거라고 하기에도 이제는 말을 더 쓸 말이 없어가지고요. 그동안 입법 폭주를 뭐 한두 번 해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 정권을 5년 만에 내줬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고 뭐 검찰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도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현재의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이 투톱이 왜 이렇게 검수완박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크게 정치적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 자기들도 이게 굉장히 잘못돼 있고 불리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한테만 박수를 받는 그런 이 무리한 입법안을 밀어붙인다. 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어떤 의미냐면 자,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패배한 정당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 한 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권력을 내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이 이념적으로나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상대당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인다? 그런 정당 없어요. 정치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라는 건 두 정당, 그러니까 뭐 여러 정당이든 어쨌든 여야가 이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이렇게 계속 할 거야. 이거 찬성해 반대해. 그러면 선거에서 투표로서 어떤 사람을 찍음으로써 그걸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즉 이번 대선이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이 결론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정권이나 집권 여당이 이제 해봐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선거의 어떤 결과로서. 근데 선거에서는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정권을 내놓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교수님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즉 586들이 이거 잘못하면 우리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당이 쪼그라들든 선거에서 지든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정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비주류가 갑자기 너네 선거 졌지 뭐 이제 물러나 이런 것들을 제압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 검찰들이 지금 악마야, 언론들이 악마야, 이 악마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라고 이 전선을 확대하면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를 바깥에서 막 해주고 그러면 당을 개혁하는 움직임을 저지할 수가 있죠. 비주류들이 목소리를 못 내죠. 또다시 일사불란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내가 뺏지만 달면 돼. 586들은 내 권력만 유지하면 돼. 이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톱 아닙니까? 박홍근, 윤호중. 이 두 사람이 운동권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강성들 아닙니까? 겉은 온유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강성파들인데 입에서 내놓는 말들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는 포기한 것 아닌가? 일차적으로. 저도 상관없다.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자기들 사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어쨌든 자기들 배지를 달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 지지층이 결집에 있어야 한다. 이 지지층이 원하는 검수완박을 해놔야 당으로서도 자기들이 이 의견대로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일차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이건 어차피 이 대선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이길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고 뭐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2024년 총선에서 뭐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 살 국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그렇죠. 그게 일차적인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람의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하명 수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렇죠. 지금 기소까지 된 사람이고, 거기에 또 최강욱이 예. 이 범죄자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말은 이재명, 문재인 살리기다. 뭐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아니 뭐 다분히 있죠. 예, 당연히. 그러나 자기들 범죄도 이제 감춰야 하거든. 지금 이 사람들뿐만 예, 예.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확 그냥 검찰이나 경찰을 쪼아가지고 덮어놔서 그렇지. 태양광이다 뭐다 여러 저거 수사를 하면은 검은 돈의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의혹이 너무 많죠. 청와대만 해도 그 사위 그 무슨 문제 뭐 이거 저거 따져 보면은 그렇죠. 이스타 항공 사건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네. 일단 이 검찰 수사권을 뺏어 버리면은 네. 그걸 중수청이든 뭐 특수처장이든 만들다 보면은 보통 1, 2년 걸립니다. 서로 이거 그렇죠. 법안 가지고 밀고 당기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내후년 총선까지.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수사를 비리 수사를 못하게 일단 막자. 그게 황운하가 이야기하는 수사 증발해버린다. 증발론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수사가 이제 증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그 이사를 하잖아요. 지네들이 지금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국방부로 이전하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지금 민생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지금 그 발목을 잡는 이유가 민생이 중요한데 이전이 중요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그 지금 나갈 데가 없는데 국방부 이전부터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지금 위중합니까? 그 경제 위기론, 한반도 위기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검수한박이 국민들이 이게 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뺏으면 어딘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생각하겠다고. 아예 어저께 발표를 하는데 뭐 그 이 수사처 이거는 아주 신중하고 공론의 장으로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대요. 아니 그럼 그 6대 범죄 수사 아주 중요한 수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민생 사범들 수사란 말이에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더라도 공직부패 뭐 경제범죄 뭐 중대범죄 뭐 이건 군수 관련 범죄 뭐 이렇게 선거 사범도 6대 국가의 범죄를 근간을 흔드는 범죄들입니다. 그걸 그럼 수사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경찰들도 내심 당혹해 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엉망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너무나 지금 하중이 있어서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제발 이게 제대로 좀 이렇게 정착돼야 되는데 이게 6대 범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범죄가 터졌어요. 막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누가 욕먹을까요? 경찰이 욕먹어요. 왜냐하면 지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떠안아야 될 어떤 상황인데 야 검경 수사권 조정해줬잖아 해야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다 욕을 먹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도 지금은. 지금 공수처도 그렇게 강행 처리를 해가지고 세워놨지만 1년 내 아무 일도 못하고 단 한 건 처리한 거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건. 네네. 그런데 그런 공수처나 경찰을 믿고 거기다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찰에 넘겨주 또 경찰에 그걸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럼 경찰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졌는데 네. 그걸 어떻게 또 누가 어느 기관이 견제를 할 거냐. 그 견제 장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변, 참여연대, 변협, 정의당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분도 진보 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까지도 다 반대를 하고 나섰더라고. 무리수를 왜 그렇게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반대라는 게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여. 이게 작년 이맘때 딱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저 검찰총장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직을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라라고 직을 내놓으니까 끽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있었잖아요. 즉 내쫓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이 수단으로서 이걸 계속 강행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걸 들고 나와서 이번 달 내로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아예 공언하는 어떤 이게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D-Day 삼아서 4월 말까지 처리하고 정부로 넘기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운동권 출신 투톱이 너무 지금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는 그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를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분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이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는 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천인공날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결사 저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정의당까지도 네네.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강제 필리버스터 종료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네. 정의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 저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가 이제 관건이죠.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여론이 어디로 갈 거냐이지만 당연히 여론은 뭐가 중요한디 지금 네, 그렇죠.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지 이 6대 범죄를 검찰에서 빼앗는 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 6대 범죄는 사실 다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지금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부 부처라든지 또 고위 직이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들을 빼앗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만 박수를 받으면 된다라는 이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또 하겠죠.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또 처리가 어렵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뭐 임기 말에 그걸 그렇게 강행 상정을 해갖고 욕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측에서는 뭐 내부에서는 지검장, 고검장 나아가서는 검찰총장까지 일괄 사퇴하는 그런 초강수를 둬야 한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호수 총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도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민주당이 처리를 해도 5월 3일 그날 며칠 후에 물러나는 대통령 이걸 땅땅 치고 갈 거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에 입장을 표명을 해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안착이 안 된 상태이니까 그걸 좀 민주당이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숙고를 해달라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면 되는 건데 할까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입장을 밝히시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전에 과거에 언론중재법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면서 그게 반전이 됐죠. 작년에 이 법안이 뭐 얘기가 될 때 사실상 뭐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것도 이유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한 게 국회 그 민주당의 그 드라이브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재인이 하는 어떤 지금까지의 말이라든지 이걸 보면 이거잖아요. 정점에서 내려오겠다.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내려오겠다. 뭐 당이 어떻게 됐든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아마 그렇게 느껴지면 자기가 이거 마지막에 욕먹으면서 딱 임기를 끝낼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욕먹을 짓은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박수 받을 그런 일만 늘 나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에
이 반대를 무릅쓰고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 네. 그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검수한 바 5월 3일 물러나면서 마지막 정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국무회의에서 이런 쟁점 법안, 민심에도 어긋나는 법안을 처리했을 경우 지지층한테는 뭐 일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경우 본인이 물러났을 이후 권력을 딱 청와대에 떠났을 때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네. 처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조심스럽게 이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작년과 유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워낙 지금 나쁘거든요. 뭐 언론에서까지도 상상을 초월한 폭거라는 그런 사설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예, 예. 어떤 판사 출신이 기고한 거 보니까 그 재판도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판사 재판권도 뺏어버리지 그러느냐. 예.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 주지 그러느냐. 뭐 이렇게 뭐 글을 썼던데요. 그렇죠. 오직에야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어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후한 무치한 행태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예.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유의 상황이 뭐냐면 그 정권 말기 한 달 남겨놓고 법조계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같은 날짜에 판사들과 검사들이 모두 다 모여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지난 5년 동안 이 사법,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에 이 헌법이 기초한 상권 분립의 이 한 축, 그러니까 사법부를 선출직이 아니라는 이유,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면서 완전히 뒤흔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아무튼 뭐 민주당이 이 폭거를 멈추는 것이 민주당도 살고 우리 국민도 살고 윤석열 정부도 사는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맹성이랄까 네. 이걸 촉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